그러면 지금 대통령령도 이렇게 그런 식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약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약간 가버렸고, 그리고 사실 예, 여론에서 확실하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그 여론에서 예, 궁금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검찰로부터 예, 수사권을 분리를 해서 그러면 그 수사권은 어디로 가는 예.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 아, 그 굉장히 있거든요.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네. 아, 굉장히 중요한 네네. 질문 잘해 주셨는데, 네네. 검찰의 수사권이 반드시 우리 사회에 필요했던 수사가 아닙니다. 네. 즉, 과잉 수사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검찰의 수사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단적인 예를 아까 쭉 들은 것처럼 노무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수사라든지 네. 최근에 조국 장관을 상대로 한 수사라든지 이런 데서 예컨대 조국 장관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무슨 뭐 그 도의적으로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와는 별개로 네. 엄청난 과잉 수사가 이루어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다 동의하지 않습니까? 예, 과잉 수사와 언론 그러, 플레이를 했죠.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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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건 네. 동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수사가 검찰이 안 하면 누군가 대신해야 될 수사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게 검찰이 아니죠. 아니었으면 그게 하지 않았을 아니잖아요. 수사죠. 네, 그렇죠. 안 해야 될 수사거든요. 네네. 안 해야 될 수사. 네네. 그러니까 검찰이 현재 하고 있는 수사 중에 안 해야 될 수사가 대부분입니다. 네. 즉, 수사권 과잉이라는 거죠. 수사권 과잉이다. 예. 과잉 수사란 겁니다. 과잉 수사. 네네. 그래서 검찰의 수사권이 사라진다고 그래서 네. 우리나라가 꼭 해야 될 수사를 못하는 건 아니다. 네네. 이걸 먼저 전제를 해야 되고요. 그렇죠. 예, 그러나 그래야 되고. 검찰이 하는 수사가 100%다 그렇게 안 해야 될 수사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가의 반부패, 네. 부패 척결을 위해서 꼭 필요한 수사도 있습니다. 네. 그 수사를 첫째 공수처가 하겠죠, 이제. 그렇죠. 공직자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는 그렇죠. 공수처가 처리하고요. 그렇죠. 네네. 그러면 고위공직자에 대해 공수처하고 나머지 대표적으로 들 수 있는 게 이제 재벌 상대 예, 수사입니다. 재벌. 경제사범들. 네네. 예. 재벌 상대 수사. 네.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 중에 나라를 시끄럽게 하는 것이 크게 보면은 이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와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뭐 경제인. 검찰 본인들의 범죄를 덮어버리는 문제. 네네. 그다음에 그 재벌 상대 수사 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네. 이제 문제는 재벌 상대 수사도 사실 법리적으로 따지고 보면 네. 굳이 수사권이 발동될 필요가 없는 사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아, 즉, 예. 예, 예컨대 이재용에 대한 수사, 네. 이재용에 대한 수사를 저는 이재용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고 실효적인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 편법적인 세습이라고 봤을 때, 그것이 사실이라고 봤을 때, 네. 그러나 그것이 검찰의 수사에 의해서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실효적이지도 못하고 네. 그 다음에 바른 방법이 아니다 이렇게 네. 생각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최근에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네. 검찰에 네. 거기에서 이재용 수사에 대해서 이거는 수사해서는 안 될 사건을 수사한 것이다. 예, 예. 기소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네. 예, 얘기했었거든요. 예. 그 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견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네.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가 네. 명백하게 불법이 아닌 이상은 함부로 수사에 달려들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예. 이게 이제 수사가 국가형벌권 또는 국가수사권 최소화의 원칙입니다. 네네. 이게 비례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 네네. 형벌권 발동을 위한 수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되는 겁니다. 네. 나머지는 다른 제재 방법을 찾아야 돼요. 네. 따라서 재벌 상대로 한 수사도 네. 이걸 기어이 검찰에 맡기려는 발상은 이것은 실효적인 처벌도 하지 못하면서 검찰의 힘만 키웁니다. 네. 검찰이 대한민국 30대 재벌을 수사 안 한 데가 없어요. 네.
주된 목적은 힘자랑입니다. 아, 우리는 재벌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어. 수사만 하고 얼마든지 용두사미로 압수수색해서 끝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엄청 계속 그런 많아요. 식으로. 예, 그런 식으로. 그런데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잖아요. 예. 이 과정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굽니까? 결국은 검찰에서 이익을 보겠죠? 전관 변호사죠. 검찰 그렇죠. 출신 전관 검찰 출신 변호사. 전관 변호사. 검찰 출신 변호사. 네네. 수백억의 돈, 수천억의 돈이 풀립니다. 네. 변호사 비용으로. 네네. 예. 검찰이 변호사 재벌을 비용으로 건드리면 전관 변호사가 돈을 버는군요. 어마어마한 돈이 예, 풀립니다. 그리고 재벌은 별로 특별한 처벌도 받지 않고 엄청 타격을 안 받아요. 시끄러웠는데. 예, 예, 예. 예,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 중에는 되는군요. 예. 반드시 처벌해야 될 사건도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있고, 네. 굳이 수사할 필요가 없었던 사건을 괜히 찝적대가지고, 예, 예. 그냥 흐지부지 많은 경우도 있고. 장을 서게 하는 거군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렇죠. 예, 예, 모욕장 엄청난 서고. 장이소죠. 예, 장 예, 서는 거네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수사도, 하나씩 따져보면은 수사권 과잉 사례가 많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재벌 상대로 한 수사 중에 꼭 필요한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의 분산해서 맡기면 됩니다. 그렇죠. 예. 예, 재벌 그런데 수사는 맡기면 됩니다. 전문기관에게 맡겨라. 예, 예,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맡기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은 검찰이 맡고 있는 꼭 필요한 수사라는 건 다 해결이 되죠. 네네. 권력형 비리는 공수처, 네네. 재벌 수사는 각각의 전문기관. 네.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수사권을 이게 분산시킨다. 이게 수사권의 다원화입니다. 예. 분산하고도 약간 차원의 뭐 약간 뉘앙스가 있는데 다원화라고 부릅니다. 다원화. 외람되거나 제가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몇 년 전부터 외치던 게 바로 그건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 다원화. 감사합니다. 예, 다원화죠. 예. 미국의 예를 들자면 네네.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죠. 수십 개의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다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네. 예, 독립된 형집행기관들이죠. 네. 연방으로 치면은 수백 개라고 합니다. 그렇죠. 각 주 단위만 해도 지방으로 수십 개로 나뉘어져 있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 다원화된 네. 수사기관이 각각의 전문 영역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네네. 검찰의 수사가 없으면 뭐 국가 형벌권이 제대로 발동이 안 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이죠. 네. 그렇죠. 검찰의 수사가 없어야 국가 형벌권이 제대로 발동됩니다. 예. 검찰의 수사가 없어야 사법정의가 확립되고, 네네. 검찰의 수사가 없어야 우리나라 청렴도가 향상되죠. 예. 검찰의 수사가 없어야 우리나라 부패가 척결됩니다. 예. 검찰의 수사가 사실은 부패 척결의 장애물이죠. 네. 청렴한 나라로 가는데 걸림돌입니다. 예. 인권 침해가 없는 수사의 최대 장애물입니다. 검찰은 사실 가장 인권 침해 많이 하고 국가 사법정의를 가장 앞장서서 훼손하고 예. 스스로 가장 부패한 기관이 돼 있고 예. 스스로 거하게 돼 있거든요. 네. 예, 그런 검찰이 국민들에게 지금까지는 고도의 언론 플레이를 통해서 자신들이 정의로운 기관인 것처럼 계속 어떤 허상을 심어줬어요. 네. 예. 그럼 의원님, 의원님은 사실은 경찰에 쭉 계시면서 굉장히 근접거리에서 검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인으로서 근접거리에서 검찰을 계속 봐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확고한 신념을 가지시게 된 거잖아요. 예, 그런 그렇죠. 차원에서 사실 이번에 경찰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의해서 경찰로 넘어오게 될 치안, 국민 안전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지금 넘겨받으려고 하는 상황에서 경찰에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걸 다 말씀하실 수는 없으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찰은 다 준비가 되어 있죠. 왜냐하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 수사권을 다원화시켜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원화했을 때 그럼 경찰이 담당해야 될 수사는 뭘까요? 경찰이 담당해야 될 수사는 그건 치안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수사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강력사건들이죠. 이건 경찰의 고유 사무죠. 강력사건 수사에 관한 한 대한민국은 세계 탑 수준입니다.
또 요즘은 사이버로 인한 국민들 불안이 많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국민 탑 수준입니다. 네. 세계 탑 수준입니다. 네네. 그래서 치안 유지에 꼭 필요한 수사는 경찰 수사력이 세계 탑 수준이라는 거죠. 네. 나머지 수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원화되기 때문에 네. 공수처로 가고 네. 뭐 여러 이 공정거래위원회나 네. 금융위원회, 금감위 등으로 분산이 되긴 하는데 네. 그것을 그럼 경찰이 못하느냐 하면은 경찰의 이 전문 수사 인력이 지금까지 제대로 이제 양성이 안 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그러한 어떤 전문적인 수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수사 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런 수사는 검찰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네네. 그 다음에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권한을 안 주기 때문에 네. 검찰 수사가 그럴듯해 보이는 것은 검찰이 가진 권한이 세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네. 검찰이 수사에서 동원할 수 있는 권한이 굉장히 셉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수사하기가 쉽죠. 예, 압수수색 경찰에게 모든 자료를 다 들여다볼 수 있죠. 경찰에게 그러한 수사할 수 있는 수단을 부여한다면 네. 당연히 검찰이 그런 수사에 대해서 이제 경험을 쌓으면서 약간의 노하우도 좀 축적이 돼 있죠. 네. 그건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네네. 경찰에게도 약간의 노하우가 축적될 만한 시간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경찰이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수사를 계속 해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무 문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